밤이 깊어지면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혹은 함께했던 어떤 순간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일 수도 있고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는 제대로 된 시작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쉽게 잊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련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는 따라다닙니다. 칼 융은 이것이 단순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이죠.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 아직 통합하지 못한 영혼의 조각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신비로운 현상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특히 그 관계가 이미 끝났거나 혹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자책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 사람은 너에게 맞지 않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연히 비슷한 목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뜁니다. 거리에서 뒷모습만 봐도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표면 아래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한다고. 의식적으로는 그 사람을 잊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은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단순히 의식에서 억압된 것들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무의식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가 부정하거나 회피해온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들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꿈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무의식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융은 투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투사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혹은 자신 안에 있지만 아직 의식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강한 매력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억압된 면을 깨워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자유로움, 당신이 억눌렀던 열정, 당신이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창의성. 그 사람은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고 당신은 그것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투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강한 분노나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융은 이건 역시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부끄럽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사로잡았나요? 그 사람의 자신감이었나요? 자유로움이었나요? 따뜻함이었나요? 아니면 신비로움이었나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표현하고 싶었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이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미완성된 자아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토록 아픈지, 왜 그토록 놓기 어려운지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보적인 에너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의 반대편에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이성과 감성, 주도성과 수용성. 하지만 사회화 과정에서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는 한쪽을 더 발달시키고 다른 쪽은 억압하게 됩니다. 남성은 강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신의 부드러움을 억압하고 여성은 조용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신의 주도성을 억압합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아니마나 아니무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이 끌릴 때 많은 경우 그 사람은 우리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억압했던 우리 자신의 반쪽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한 남성이 어떤 여성에게 깊이 매료된다면 그 여성은 그가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자신의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면을 깨워줍니다. 한 여성이 어떤 남성을 잊지 못한다면 그 남성은 그녀가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힘과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어떤 관계들이 그토록 강렬한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끌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과의 만남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완전해진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함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다시 불완전해진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전부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윤근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당신에게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그 완전함, 그 충만함, 그 생동감, 그것은 모두 당신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만났던 우리 자신의 일부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 생기, 그 의미를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없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투사했던 것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의 철회라고 부릅니다. 투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보았던 아름다움, 힘, 지혜, 그것이 모두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애나 자만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었던 이유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이유는 당신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가치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것,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찾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자신 안에서 깨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하는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압했던 부분들, 부정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는 바로 상실입니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의지하던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왜 이별이 그토록 아프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계기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투사했던 것들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끌었는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땠나요? 더 살아있다고 느꼈나요? 더 용감해졌나요? 더 사랑받는다고 느꼈나요? 이것들을 적고 나면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억압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당신이 그 사람의 자신감에 끌렸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을까?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을까?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 나로 하여금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 당신이 그 사람의 자유로움에 끌렸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갇혀 있었을까? 어떤 규칙들, 어떤 기대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을까? 나는 왜 나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평생 회피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와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관계를 반복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항상 자신을 떠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항상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 믿음을 확인시켜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부할 사람, 자신을 떠날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상대로 자신을 떠나면 그들은 말합니다. 봐, 내가 말했잖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것이 반복 강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화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패턴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그냥 당신의 운명이라고, 당신은 원래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라는, 당신의 그림자와 만나라는, 당신의 억압된 부분들을 통합하라는 초대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그만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약함의 표시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융의 개념 중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형이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보편적인 패턴들입니다. 영웅, 현자,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원형. 이 원형들은 우리의 꿈에, 우리의 신화에, 우리의 예술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이 끌릴 때, 많은 경우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원형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당신에게 구원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당신의 고통에서 구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혹은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완벽한 연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약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이 찾고 있던 완전함은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원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형은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원형 그 자체로 착각할 때 우리는 환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환멸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형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결함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투사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원형을 투사하고 그 투사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차 그 원형이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영웅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현자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완벽한 연인은 우리 자신의 억압된 반쪽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이와 비슷한 통찰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환상이라고, 진정한 자유는 그 환상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수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내면을 닦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진정한 조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이 진실을 가르쳐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모든 것, 그 충만함, 그 생동감, 그 의미, 그것은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생각들을, 당신의 감정들을, 당신의 욕망들을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정확히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그리움인가요? 분노인가요? 슬픔인가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세요. 둘째, 글을 쓰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당신이 느꼈던 모든 것을 써보세요. 글을 쓰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쓰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꿈에 주목하세요.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꿈에서 본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꿈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꿈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상징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꿈에서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을 상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탐구해 보세요. 넷째,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하세요.
당신이 부정하고 싶어 하는 당신 자신의 부분들, 당신이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들,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거부할수록 그것들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변화합니다. 당신의 약함은 당신의 인간성이 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의 신중함이 됩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성화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층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부분의 자아를 통합하고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당신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고 당신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없이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찾았던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근 자기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원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된 상태, 우리의 모든 대립되는 면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홀로 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아니, 홀로 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만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나의 완전함을 상대방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동안 당신은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 당신 자신을 정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이 진실을 가르쳐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착각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 자신을 찾으려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 안에서 당신을 발견할 것인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익숙한 고통을 놓고 낯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통에 익숙해집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자유는 두렵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윤근 중년의 위기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중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외부 세계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지위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중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나이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변화의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진실되게, 더 온전하게, 더 자기답게.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개인보다 집단이, 자기 표현보다 조화가 강조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우리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착한 딸이 되려 하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려 하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융의 개성화 과정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진실을 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면을 벗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취약함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그들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성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더 이상 표면적인 삶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모든 인간은 의미를 찾고 사랑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서로의 동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진실을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세상의 치유의 에너지를 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을 밝힐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길도 밝혀줍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당신의 진실을 살 용기를 내세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습니다. 당신은 충만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감사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하며 놓아주세요.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었을 때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사랑할 것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결핍해서가 아니라 완전함에서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융의 통찰을 통해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투사에 대해, 그림자에 대해,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그리고 개성화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우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성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귀 기울이세요. 그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당신 자신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거기서 당신은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사랑, 당신이 갈망하던 평화, 당신이 꿈꾸던 자유,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어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 우리가 치유되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러니 당신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세요. 그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이 되는 아름다운 여정을 말입니다.